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홈케어 방법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드리면요. 이 시술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시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자극적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콘텐츠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은 확실히 제가 그 영상 중에 여드름 극복했던 그 영상이 많이들 보셨는지 여드름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저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에 관련된 이 Q&A는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터에 따라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약간 켈로이드나 아니면 파인 흉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색소가 남아서 색소 침착 흉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켈로이드성 흉터라든지 파인 흉터는요, 시간이 해결해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프락셀 같은 걸 많이 이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락셀을 살짝 살펴봤었는데 프락셀은 좀 피부에 상처를 줘서 살이 차오르게끔 하는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 전에 안 났던 피부처럼 돌아가기는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던 시술 중에는 그 레이저 토닝이 있거든요. 저는 켈로이드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파인 흉터는 없는데 색소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전에 레이저 토닝을 받았을 때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토닝도 한번 받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블랙헤드, 여러분. 슬픈 소식이지만 블랙헤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피지선이 없으면 없어질 수 있는데요. 피지선이 있고 여기 코 쪽은 모공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피지가 나오면서 산화돼서 산소랑 만나서 이제 거무스름하게 변한 게 이제 블랙헤드이기 때문에, 원래도 코 쪽 부분에 블랙헤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유분감이 조금 있다는 거고 피지선이 좀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 이게 뭐 뾰루지라던가 여드름으로 변하지 않게, 혹은 블랙헤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이제 관리할 때 막 짜거나 아니면 막 뜯어내는 거, 너무 자극적인 코팩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코팩 중에 지금도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차인박 코팩을 진짜 잘 사용을 했거든요. 옛날에 뜯어내는 코팩 했다가 코 떨어질 뻔해가지고 제가 그런 코팩은 조금 자극적이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차인박 코팩은 한번 녹여주고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조여주는, 이렇게 2단계인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 피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로 또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클렌징 오일로 녹여주고 세안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심해주세요. 코에 유난히 뾰루지가 잘 난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좀 더 트러블의 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클렌징 오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녹여내는 코팩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 없애는 방법. 이게 여드름은 정말 연애와 같아. 저조차도 한 달에 한두 개씩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제 좁쌀 여드름은 아니고 조금 크게 올라와서 고생을 하는 피부 타입이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크레오신 T 약을 약간 처방해서 살짝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나 저처럼 살짝 한
한 달에 한두 개씩 화농성으로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크레오신 T를 아침에서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꼭 발라주세요. 근데 이 약 제품은 전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한번 주변 피부과에서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케어 방법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드리면요. 스킨케어를 너무 무거운 거를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엄청 가벼운 제품 혹은 안 바르신다 하시는 분들 완전 비추입니다. 이게 피부가 굉장히 똑똑해서요. 수분감조차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지선이 더 발달해요. 유분으로 조금 더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바르거나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바르거나 너무 가벼운 제품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난히 피부가 자극에 의해서 조금 약하신 분들은 목이 물린 것처럼 부을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부분은 그냥 짠지도 모르게끔 압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약한 부분은 부어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가라앉더라고요. 내가 유난히 나의 피부가 조금 약한 편이거나 자극이 조금 더 잘 가는 피부는 목이 물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 중에서 약간 씨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농이 살짝 올라와 있는 여드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드름들은 압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빨리 배출이 되고 씨가 나오면 확실히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압출이 필요한 부분은 압출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직 농이 익지도 않거나 너무 크게 난 거는 처음부터 막 짜면은 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드름에 약간 박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좁쌀 여드름이나 막 여러 개가 분포되는 편은 아닌데 진짜 화농성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나는 그런 피부예요.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꼭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화농성 여드름이 딱 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느낌이 와요. 이 자식이 빌런인지 아닌지 딱 느낌이 오거든요. 웬만하면 조금 놔두면 가라앉겠는데 싶은 애가 있는가 하면 그냥 처음부터 이 속 안에서부터 아파 뭔가. 근데 주변은 빨갛지는 않아. 근데 다음날 되면 무조건 빨개지면서 넓고 크게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저는 피부과 갑니다. 피부과 가서 일단은 염증 주사를 맞아요. 염증 주사 맞으면 좀 낫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고름이 고와지면서 이제 곱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곱는 애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압출을 받습니다. 너무 큰 화농성 여드름은 염증 주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농이 올라오면서 이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압출을 받고 혹시 필요하면 염증 주사 살짝 더 맞으면 자연스럽게 씨가 배출이 되면서 낫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저도 화농성 여드름 말고 그냥 살짝 뾰루지 같은 뭐라 해야 되지? 여드름 같은 게 살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그냥 놔두는데요. 놔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그냥 살짝 농이 차면서 배출이 되는 그 시기가 와요. 그때 바늘을 살짝 소독약으로 묻혀서 소독한 다음에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 면봉으로 살살살살 압출만 해주세요. 그때 고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씨앗이 나올 거고요. 혹시 그 면봉으로 살짝살짝 했을 때 씨가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거의 다 안 보이게끔 아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패치 같은 거 하루 이틀 정도 붙여놓으면은 그래도 흉터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케어 정말 꼼꼼히 하는 편이에요. 스킨케어는 너무 무겁지 않은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스킨케어 살펴봐도 엄청 무겁거나 엄청 끈덕끈덕거리거나 하는 제품이 없어요. 적당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마무리감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복합성이어서 이런 데는 엄청 건조해요. 오히려 이런 뾰루지들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혹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많이 나는 편인데 예민한 피부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최대한 순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워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전에는 아벤느 거 클렌징 워터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바이오도마 거 그 핑크 색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저는 클렌징 워터를 한 번 더 닦아주고 스킨케어를 들어가는 편이고요. 집에서 쉴 때 아침에 세안을 했지만 약간 오후쯤 되면 번들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세안을 하기에는 너무 건조할 것 같고 그때 저는 클렌징 워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전에 그 여드름 완치 3개월 만에 완치 영상에서 정말 그 여드름 관련돼서 받은 시술이 많았다고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시술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에게 썰을 가볍게 풀어드리면 일단 염증 주사는 요즘에도 크게 나면은 병원 미리 가서 살짝씩 맞고 있어요. 이게 뭐 쌓이면 내성이 생기고 안 좋지 않나요? 했는데 전문의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염증이 심한 부분에 호량 맞는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땡땡하게 부었거나 집에서 혼자 해결이 안 될 때는 병원 가서 압출 또는 염증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를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아그네스랑 네오빔 레이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되게 비슷한 레이저예요. 피지선을 약간 파괴해주는 레이저인데 아그네스 받았을 때에는 좀 국소 부위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안 하고 좀 심한 부분 위주의 그 약간 니들 같은 게 딱 통과하면서 안에 피지선을 타닥하고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개가 막 좁쌀 여드름이 뭉쳐가지고 크게 나 있는 여드름이라든지 화농성이 너무 크게 나 있는 분들이 시술을 살짝씩 받으면 괜찮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오빔 레이저는 자극이 전혀 없어요. 자극이 전혀 없고 끝나고 나서 햇빛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피지선이 활발한 부분들을 살짝 태워주면서 조금 활발한 게 낮아지게끔 만드는 거라 가격대도 있는 편이고 물론 자극이 없고 바로 일상생활 진짜 바로 가능해서 괜찮지만 매일 해주면 조금 피부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필링이 있는데요. 아쿠아 필링은 이 블랙헤드를 집중 관리를 해주는 기기예요. 약간 이렇게 진공청소기처럼 살살살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물 같은 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거는 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극 없이 블랙헤드를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선을 완전히 말라 비틀어버려서 없애지 않는 이상 블랙헤드는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자신이 있다 하시면 괜찮은데 이거는 홈케어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초 필링이 있는데요. 해초 필링은 말 그대로 그 해초 성분이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막 롤링을 해주면서 각질이 제거가 되게끔 하는 필링제예요. 근데 이거는 자극적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당시에도 너무너무 아프고 약간 엄청 얇은 유리 조각 같은 게 얼굴을 막 쓰는 느낌? 이거는 좀 비추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토닝이 있는데 레이저 토닝은 흉터 관리예요. 근데 막 켈로이드 이런 흉터가 아니고 색소 침착에 관련된 토닝,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안색이 좋아 보이게끔, 왜냐면 색소 침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옅게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도 꽤나 효과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레이저 토닝이 막 다회 시술로 해서 저렴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나는 좀 여드름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좀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대신 수분 관리 진짜 충분히 해주기, 마스크팩 같은 거 저녁마다 자주 붙여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모 관리, 왜 여성분들 특히 막 뭐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비키니 라인이라든지 뭐 인중 이런 분들, 남성분들도 여기 수염 이렇게 나 있는 부분들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제모 관리를 하는데, 저도 겨드랑이는 5회 정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데서 하지 말기, 너무 비싼 데서 하는 것보다 그냥 저렴한데 자주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굵었던 모들이 얇게 나는 편이어서 관리를 해줄 때 훨씬 수월한 그런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PDT인데요. PDT는 약간 전체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피지선 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레이저처럼 이렇게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딱 받는 그런 시술인데, 이거는
정말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PDT 받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패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이거 한 5회 정도 옛날에 받아봤었는데 그냥 별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햇빛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술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시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여드름에 관련된 고민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는 베이스 관련된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스킨케어 또는 베이스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첨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문의나 요청은 언제든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